이제 부가세 이론 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닌 것은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면세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한다. 맞죠? 면세를 포기하는 건 맞는데 3년간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3년간 돌아오지 못합니다. 요런 게 또 하나 있었죠.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로 간다면 3년간 돌아오지 못한다. 요런 거 규정 다 내셨습니다. 자, 국내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국내 거래가 영세율 거래되죠. 왜 그러냐면 A라는 것이 업체가 이제 B라는 업체에게 물건을 팔고 B라는 업체가 수출을 한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해제가 딱 돼버리네. 수출, 네, 수출. 이 펜 모드 별로 안 좋다, 맞죠? 얏, 수출이라고 하고, 여기는 국내 거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출 거래고, 여기가 이제 국내 거래가 됩니다. 이제 국내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이제 매매주 전표할 때는 매출 영세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매출 영세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여기 거래는 우리는 매출 수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국내 거래에서 매출 영세, 국외에서는 매출 수출이라고 하고 요 두 가지 거래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영의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율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제가 표현다. 영세율 이렇게 처리합니다.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최종 제품이 수출이 된다면. 3번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죠. 면세제도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을 하는 거고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업이 면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사업자들처럼 부가세를 환급도 못 받고 그리고 내가 부담할 고객,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제가 부담하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 면세라고 하죠. 또는 부분 면세 이런 용어를 쓰고요. 불완전 또는 부분 면세라고 하고 완전 면세 제도는 뭐죠? 영세율이 완전 면세 제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은 여기 있네요.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오케이. 자, 다음. 자, 이번엔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다음은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련된 공식은 20일이에요. 20일. 요 20일은 언제로부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과세기간이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무리한다면 이 친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거는 규정 자체가 20일과 20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상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요때 내가 사업 개시를 할 거예요. 요때 사업 개시예요. 그럼 사업 개시라는 것이 그냥 뚝딱 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도 설치해야 되고 간판도 설치해야 되고 또는 공사 기간이 길다라면 임차료도 좀 내야 되고 또는 그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어쨌든 요 기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이후로부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사업장이 이제 2개 이상인 사업자는 따로따로 신고하니까 되게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 제도라는 게 있죠. 요거랑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것도 있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두 가지의 특징은 세무 2급에 중요한 거죠.
이런 것도 있다. 하나는 이제 사업자 단위 납부제도. 얘는 이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고 얘는 납부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할게요.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제도,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제도에 대해서는 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맞는 말. 그러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라면 얘는 사업자 번호를 각각 받습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문제를 공부를 하려면 사업자 단위와 이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의 비교하는 것을 좀 학습하셔야 돼요. 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재 세금 계산서죠.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규정이 바뀐 거죠. 법인 사업자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3억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옳지 않은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얘는 2번 전자세금 계산서의 기재차고, 내가 지금 깜빡하고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발급 안 해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3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 무슨 말이에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년도 합계액이 3억이 안 되는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즉 발급일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죠. 발급일 플러스 1일까지 뭐 해야 된다? 전송을 해야 된다. 요즘에는 시스템이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혹시 발급한 거를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대비해서 모아놨다가 혹시 전송을 한다면 전송의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갈게요.